안녕하십니까. 디자인 학부의 임문환입니다. 오늘부터는 특히 UX 디자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1, 2, 3주, 2, 3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간접적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진행해보고 학생들이 어, UX 디자인을 배우면 이런 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제품 디자인이건 UX 디자인 분야이건 뭐 서비스 디자인 분야건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명하곤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는 부분이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집한다는 것은 뭐 특정 문제 어떤 상황을 선정하고 혹은 디자인할 대상을 선정한 후에 그걸 쓰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뭐 관찰을 통하건 인터뷰를 통하건 많이 의견을 수집한다는 것이고요. 다음 단계는 수집한 의견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구체화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분석 단계를 통하면 우리가 선정한 그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면은 그 정의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하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디어들을 어, 늘어놓고 보고요. 다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발산해 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특히 집중해야 되고 혹은 가장 관심 있는 아니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이 디자인 과정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업에서 이 초반부터 끝까지를 한번 짧은 시간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상황은 여기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이 초반에 해당되겠죠. 이 문제 상황은 물론 학생들마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해 봤겠지만 임의로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문제 상황은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듯이 기내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장거리 비행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그 문제 상황과 그 디자인할 대상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학생들도 뭐 장거리 비행하는 상황을 뭐 겪어보았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뭐 KTX라던가 버스를 타는 상황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출장이나 뭐 여행을 다녀봤지만 여기 기내에 있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발전된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너무 느리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으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제품 혹은 이 서비스 생태계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나무가 햇빛을 받아서 그리고 CO2를 받아서 산소를 내뿜고 그리고 이렇게 식물이 만든 걸 토끼가 먹고 토끼를 뭐 사자가 먹고 이 동물들이 죽게 되면 다시 물질을 분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대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와 같이 제품, 서비스 생태계도 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란 서비스가 완성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아직 나이대가 어려서 결혼식이란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서비스 수혜자는 결혼하는 부부, 가족, 부모님, 친구, 동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서비스 수혜자일 거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부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일 거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생각해보면 뭐 웨딩 플래너,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머리 해주시는 분들, 뭐 축가 해주시는 분들, 옷 빌려주시는 분들, 혹은 전면과 다르게 후면은 보이진 않지만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자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대여해주는 업체, 청소해주는 업체, 음식 만들어주는 분들, 여행사 직원들, 꽃배달 업체 등등등 하나의 결혼식이라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생태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기내 서비스도 간략하게는 이 세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탑승객, 승무원, 파일럿 정도로 나눠질 것 같고, 특히 탑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상호작용이 활발한 그런 이해관계자들일 거예요. 제가 이 세 부류의 이해관계자들만 언급하였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혹은 이 탑승객이 약간 범위가 넓다면 세분화해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약간 노인분들 혹은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에 탄 뭐 어른 아니면 어린이 이것처럼 탑승객을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행이라는 상황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행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번호에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실습 혹은 숙제로 꼭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것을 제작해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것을 각자 혼자라도 진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떤 사건, 사고 혹은 행동들이 있는지 보자면요. 뭐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뭔가를 안내하는 상황도 있겠고, 기내식을 서빙하고 수령하는 상황도 있겠고,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뭔가 쇼핑을 하는 상황도 있죠. 아니면 그거 이외에 뭐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빵집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운영되고 있을까요? 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고객의 행동과 물적 증거인데요. 일련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죠. 고객이 매장 입구에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받침에 왜 종이를 얹고 집기를 들고 빵을 고르고 다 고르고 나면 계산대로 가고요. 계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포장을 해주시면 그걸 받고 혹은 영수증을 받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때는 이런 제품들이 혹은 설비들이 활용되게 됩니다. 이런 고객의 행동을 할 때 현장 종업원, 거기서 서빙을 해주신 그런 종업원 분들은 고객이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되고요. 빵을 고를 때 부족한 빵이 있으면 진열대를 보충해 놔야 되고 계산을 해 주어야 되고
빵의 종류를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포장도 하고요. 그리고 영수증이나 제품을 전달하고 포인트 적립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인사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고객이라는 이해관계자, 현장 종업원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서로 가끔씩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 빵집에 가보면 저쪽 안쪽에선 빵을 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빵을 굽고 재료를 신청하고 재료가 부족할 때 주문도 하고 계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뭔가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의 생태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통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그리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탑승객의 행동을 뭐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아니면 나갈 때까지로 생각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공항에 진입했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행동을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다양한 관점으로 이 빈칸들을 나름대로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빈칸을 채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 빈칸을 채워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행동들을 다 파악하고 나면 이 사람들과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수업의 상황상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겪었던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예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그리고 본인들이 떠올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해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일단 포스트잇에 붙여놔야 되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시를 들 거는 블랙박스라는 제품의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학생들과 블랙박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결과 이 예시 상황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이것들이 각각 의견들이고요. 사람들이 직접 사용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어렵다. 사적인 장면이 들어간 게 신경 쓰인다. 차량이 방전될까 걱정된다. 버튼 선택이 어렵다. 주정차 해놨을 때 사각지대는 안 찍히는 것 같다. 사고 처리가 좀 당황스러웠다. 뭔가 내 얼굴 나오는 게 싫었다. 불법 장면을 스스로 찾아야 해서 뭐가 어려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견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사고 상황을 처리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거나 내 앞에 차량이 불법 주행을 했다는 것을 신고할 때 블랙박스를 쓰는 상황에 대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의견을 보고 어떤 의견들이 좀 공통되거나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첫 번째, 이 노란색을 한번 볼까요? 차량이 방전될까 걱정된다. 사각지대는 찍히지 않는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 의견은 둘 다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블랙박스가 좀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이 된다 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 초록색들은 어떻죠? 네, 대체로는 블랙박스 영상과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처리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노란색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 파란색 부분은 내 사적인 말이나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견이고요. 이 주황색은 영상을 편집하고 사고 장면을 추출하는데 귀찮다 그런 의견이고, 초록색은 사고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려웠다 라는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봤을 때도 공통점이 있지만 세분화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다시 제가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요. 맨 상위 레벨에서는 주정차 상황에서의 문제점, 사고 영상 공유 상황에서의 문제점, 기능 선택에서의 문제점, 사고 처리 상황에서의 문제점으로 분류가 할 수 있고, 그 안쪽에는 이 주정차 상황에서는 차량 방전, 사각지대 촬영 어려움, 그리고 사고 영상 공유 상황에서는 사생활 노출, 편집 어려움이라는 걸로 세분화해서 이 문제점들을 다시 쪼개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묶음의 문제점부터 세부적인 문제점까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단 문제점들을 리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 이런 포맷으로 제출을 해봐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1번 이해관계자별로 혹은 상황별로 나누어서 문제점들을 쭈르륵 나열을 해보세요. 두 번째, 패턴 속의 패턴을 발견할 수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혹시 이런 예시를 볼게요. 동물, 식물, 강아지, 기린, 물고기 라고 분류되어 있다면 사실 동물 안쪽에 포유류, 어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낫겠죠. 강아지는 포유류고 기린, 물고기는 어류니까. 그리고 그 안쪽에 식물이라고 분류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것처럼 패턴 속에 패턴은 없는지, 더 깊게 분석할 거리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분류를 함으로써 뭔가 이해하기 쉬워졌는지를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별로 그리고 이해관계자별로 여기 문제점들을 리스트 해볼 수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견한 문제점들을 표현을 해봐 주세요. 마지막인데요. 조사 결과를 아이디어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주황색 부분이 우리가 발견한 이 문제점들이라고 치면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점, 관심이 가는 문제점들을 좀 추출을 해보고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이 나왔는지 꼭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탑승객 입장에서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와서 되게 막막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니즈가 있었다면 그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걸 다 하면 학생들 팀별로 의견을 추가하거나 약간 덜 중요한 거는 삭제하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솎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까와 유사한 포맷 위에다가 아이디어의 설명, 가능하다면 그림까지 추가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해야 될 과제와 실습 내용입니다.